이어서 다음 발제는 소비자 시민 모임의 윤명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 윤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AI 시대의 알고리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을 주제로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AI에 대한 인식과 피해 사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AI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알고리즘 소비자 피해 사례와 문제점, AI 알고리즘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AI에 대한 활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AI 활용은 효율성 증대, 생산성 향상, 소비자의 편리함 제고 등 긍정적 영향도 있겠지만 데이터의 편향, 기술 오남용, 개인정보 유출, 딥페이크 등 안정성 미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매우 큽니다. 최근에 소비자 시민 모임은 작년에 이어서 AI 소비자 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 거주 20대 이상의 남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 AI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은 알고 있다가 전체의 83.9%였습니다. 또 AI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정도도 관심이 있는 편이다가 전체의 78.8%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AI가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가 51.2%로 가장 많았습니다. AI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는 84.5%가 편리함을 가져다 준다고 응답하였고요. AI 기술에 대해서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는 보통이다가 46.5%, 신뢰하는 편이다가 44.5%였습니다. 편리함을 가져다 주거나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비해서는 신뢰성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도 소비자들이 조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와 관련돼서 우리 생활 여러 분야 중에서 어떤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지 봤을 때는 산업 생산성, 신기술 창출, 일상생활, 국가 경쟁력과 관련돼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프라이버시, 일자리, 양극화, 공정경제과 관련돼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높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사용하거나 경험을 해봤던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확인해 봤을 때에는 텍스트 생성형 AI, 길 안내 내비게이션, 생체인식 보안과 같은 제품들을 응답자의 60% 이상들이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고요. AI 번역 회의 기록이라든지 서빙 로봇 또 아니면 고객 상담 챗봇 같은 것도 50% 이상들은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제인 알고리즘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 AI 컨텐츠 추천이라든지 쇼핑 커머스 상품 추천과 관련돼서 사용해 본 경험자들은 콘텐츠 추천을 61.3%가 사용해 보았고 또 커머스에 있어서 상품 추천은 55.5%가 사용해 보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최근 1년간 알고리즘 추천을 통한 상품 구매나 정보 탐색 경험이 있는지 조사해 봤을 때는 있다가 64.7%였고요. 이러한 알고리즘 추천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4% 정도였습니다. 또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 검색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는지는 24.4%였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 검색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알고리즘 검색 결과가 자사 상품 우선 노출 등 알고리즘 조정에 의해 검색 결과를 제시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그렇다가 74.3%로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간 알고리즘 추천 이용 시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손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가 34.1%였고요.
그리고 이제 호텔이나 숙박권, 택시 호출, 항공권 등과 같은 상품에서 AI 알고리즘을 통해 수요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하는 방식이 있고, 또 전통적으로 획일적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수요에 따른 변동 가격을 제시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응답이 59.9%로 나타났습니다. 알고리즘 조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구제 방안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은 조건 없는 주문 취소 및 환불 처리에 대해서 48.6%가 응답을 하였고요.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해 배상이 필요하다가 29.4%, 해당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가 필요하다가 14.2%, 피해 금액에 대한 가격 할인을 제공했으면 좋겠다가 8.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리즘 기준 공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58.1%는 핵심 로직은 보호하되 주요 변수는 공개해야 된다는 응답이 58.1%였고요. 전면 공개해야 된다가 32.5%로 나타났습니다. 또 알고리즘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는 알고리즘 조정 적발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야 된다가 응답자의 55.4%가 선택해 주었습니다. AI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우려사항으로는 AI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책임 소재의 모호함에 대한 우려가 3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엔 개인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21.3%, AI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14.6%,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이 9.3%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동일한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1순위로 가장 먼저 나왔는데, 올해에는 AI가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재의 모호함, 그리고 잘못된 결정으로 인했을 때 소비자 피해, 이런 부분에 더 우려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AI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39.2%, AI 생성물 표시에 대한 의무화가 32.8%, 알고리즘의 투명성 공개 14.0%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이 소비자들은 현재 AI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라든지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AI 알고리즘 소비자 피해 사례 및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알고리즘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 사례를 봤을 때 앞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자사 우대, 다크 패턴, 차별적 가격, 그다음에 필터 버블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피해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사 우대와 관련돼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고, 질 낮은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시장 가격의 왜곡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다크 패턴은 불필요한 지출이나 원치 않은 구독 연장, 또 개인정보 과다 유출 등 또 소비자의 피해와 연관되어 있어서 이 문제 역시 소비자 피해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 차별로 인한 경쟁적 손실, 또 기업 신뢰 저하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고, 또 정보 편향이나 편향된 의사결정, 또 다양한 선택 기회의 차별, 기회의 박탈 같은 소비자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색 순위 조작 및 자사 우대와 관련된 중요한 사례들을 보면요, 이 부분은 다 과징금을 통해서 처벌이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오픈마켓 쿠팡에서 자사 상품의 검색 순위 조작을 통해서 PB 상품을 상단에 고정했던 문제도 있었고요. 또 임직원이 동원되어서 후기를 작성해서 상품의 순위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네이버 검색에서도 쇼핑이나 이런 동영상 알고리즘을 변경해서 자사 상품을 우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카카오 모빌리티의 택시 배차 알고리즘 조작이라든지 가맹 택시의 콜 몰아주기 사건도 있었고요. 또
구글에서도 구글 쇼핑과 관련돼서도 구글 쇼핑에서 자사 상품을 우대한 경우도 있었고, 아마존 바이박스 조작 논란이 있었는데 바이박스 조작은 자기네 유통 채널을 이용하는 상품을 먼저 구매하도록 유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문제가 발생했던 그 당시에 소비자의 선택권과 소비자에게 소비자는 믿고 그 제품을 샀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에 대한 보상 아니면 그 피해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징금 부과는 추후에 공정이라든지 관련 기관에서 확인이 되었던 거고요. 확인이 된 이후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끝났지 그 실제 피해를 입은 그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급했던 기만적 상수가 관련된 부분이다. 최근 쿠팡 사태에서도 이 가입 이후에 계약 해지 혹은 중도 해지, 구독에 있어서도 해지를 원할 때 이 해지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해지가 안 되고 해지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원치 않은 비용들이 내고 있는 사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상담 중에서는 해지가 안 돼서 내가 원하지 않은데 계속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의 회원 탈퇴를 어렵게 하거나 하는 이런 다크 패턴의 기만적 상술이 소비자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프라임에서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복잡하게 설계했던 문제, 또 에픽게임즈의 포르트나이트에서 어린이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다크 패턴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크 패턴의 문제는 그 자체에서 소비자가 해결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하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할 때에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요. 아무리 소비자가 그것에 대해서 사업자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내 현황을 보면 유인 판매에 대한 피해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하려고 광고를 보고 들어갔지만 그것과 다른 작품을 자꾸 유도하거나 하는 사태도 있고요. 소비자의 부주의를 이용해서 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되거나 자동 결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격 차별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 가격 차별과 관련된 이슈와 관련돼서 소비자 시민 모임이 2022년에 국제소비자기구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팅 앱 틴더에 대한 국제 비교 조사였는데요. 한국의 틴더 이용 약관에는 가격은 틴더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이 달라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틴더는 번번이 프로모션 혜택가를 제공하고 지역, 구독기간, 번들 크기 등에 따라서 혜택가가 달라진다라고 약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제시한 지역이나 구독기간 혹은 번들의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뿐만이 아니라 그 가입자의 연령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의도하고 그 조사를 기획하고 했기 때문에 찾아낸 결과입니다. 개별적인 소비자들은 나에게 정당한 가격이 제시될 것이라고 믿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게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서비스를 가입하거나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연령에 의한 가격 차별이 있었고 20대보다 30대나 40대 혹은 50대에서는 최대 5배까지 비싼 가격을 제시받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용하는 소비자 자체들은 그게 그냥 다른 사람도 그 가격을 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요. 이 문제는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이게 다르다는 경험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문제, 가격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이 제품이 자사 상품의 우대인지 이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똑같은 방, 똑같은 날짜인데 어떻게 접속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차별되게 제시된다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소비자 문제, 그러니까 민원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이 문제 역시 그 상품을 다시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묻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글로 접속했느냐? 아니면은 다른 안드로이드 폰으로 접속했느냐, 아이폰으로 접속했느냐, 이런 접속 방법에 따라서도 동일한 회사의 동일한 제품인데도 가격이 다르게 제시되기도 하고요. 또 충성 고객이냐에 대해서는 오히려 충성 고객에게 더 비싼 높은 가격을 노출하기도 하고, 또 폭설이나 테러 등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는 수요 급증으로 인식해서 이제 요금을 폭등하는 이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차별과 관련돼서 업체가 제시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선택 방법과 다르게 개인들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었던 사례들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비자들 중에는 맞춤형 광고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동의 없는 정보 수집으로 수집 과정에 대해서 이제 행태 정보를 우리가 동의하고 싶지 않아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동의를 하고 봅니다. 근데 동의를 하고 나면 개별 소비자들에게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상품이 추천되기도 하고 보기 싫은 광고물이 계속 따라 붙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 수 없습니다. 또 나에게 추천되는 컨텐츠나 상품이 어떠한 이유로 추천되는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추천되는지 소비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과 권리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이 알고리즘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문제점을 4가지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 알고리즘에 의한 검색, 추천, 광고 이런 것들은 단순 불편을 넘어서 금전적 손해와 정보 편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는 왜 이 상품을 추천받았는지, 차별이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알고리즘은 영업 비밀로 취급되면서 소비자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소비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증명하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소액 다수의 피해가 가장 크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 피해액은 적어 소송의 실익은 없지만 기업은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몇 가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 3법이라고 해서 소비자 3법에 대한 도입을 지금 지난 한 10년 이상 외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이증 책임의 전환, 이 3가지를 소비자 3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AI 시대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 구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피해 구제 기금의 필요성입니다.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위한 기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앞서서도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소비자들은 알고리즘 조작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해 구제의 기금이 필요한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입니다. 알고리즘의 주요 결정 요인에 대해서 아무리 소비자에게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하더라도 알고리즘의 주요 결정 요인에 대해서는 공개되어야 됩니다. 또 소비자의 설명 요구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봤는데요. 이 문제는 AI 시대의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이 알고리즘의 편향이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 피해 구제 혹은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한 번 더 깊이 고민하고 향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시대의 알고리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내용으로 살펴주신 윤명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